느낌표 탭. 자, 애니메이트를 자바스크립트와 jQuery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트 볼까요? 클래스명 박스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애니메이트 문법을 이용해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얘를 움직이게 해보고 싶답니다. CSS로 간단하게 모양 좀 잡을게요. 스타일. 저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클래스명 박스 선택을 했고요. 예, 위드, 하이트, 백그라운드. 얘가 저는 움직이는 걸 레프트 값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포지션, 렐러티브 해서 레프트 값을 일단 이렇게 줘볼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해보고 싶어요.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 밑에다가 스크립트 짜서 연결을 해볼까요? 생성하고 변수에 담읍시다. const box 클래스명 박스에서 이렇게 변수로 담아주세요. 이게 움직이는 걸 자바스크립트의 애니메이트를 이용해서 하겠답니다. 애니메이트는 대상이 있고 애니메이트하고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적는다라고 했고 키프레임 여기에다가 옵션들을 적는다라고 했어요. 애니메이트가 이랬었습니다. 키프레임에는 어떻게 돼 있다라고 했죠? 키프레임에는 중괄호 안에다가 속성 어느 속성에서 어느 속성으로 갈지 적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애니메이트 기본 문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서 확인했었냐면 애니메이트 MDN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시 보고 올게요. 첫 번째 검색 결과 보고 있고요.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문법을 보면 키프레임스하고 옵션스 이렇게 넣는다라고 되어 있고 키프레임에는 예, 샘플 보면 배열로 되어 있는 거였고요. 얘가 키프레임스는 array 배열로 되어 있었고 대괄호 안에다가 중괄호 안에 속성 값 부분돼서 이렇게 속성이 있고 두 번째 중괄호 안에 이렇게 해서 속성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배열 안에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는 뭘 넣을 수 있습니까? 대괄호하고 이게 이제 키프레임이었고 키프레임은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했고 옵션은요. 옵션은 객체 형식으로 해서 중괄호 안에다가 옵션명 값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옵션명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옵션에 쓸 수 있는 것들도 위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여기 옵션에 보면 옵션스의 파라미터라고 해서 링크 찾았습니까? 들어가 볼까요?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옵션에 쓸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에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 딜레이 걸 수 있고요. 두 번째 순방향으로 갈지 역방향으로 갈지 역방향에 다시 반대로 할지 방향을 고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순방향은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갈지 이 방향에서 리버스 방향으로 갈지 알터네이트는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알터네이트예요. 알터네이트의 리버스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가 뭐하고 똑같아요? 애니메이션하고 똑같거든요. 애니메이션에 우리 CSS 애니메이션도 방향을 지정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의 전체 길이 그리고 이징도 넣을 수 있어요. 이징까지 다 넣어볼까 합니다. 시간 이징 다 넣어볼까 해요. 여기 중에서 전 2개 정도만 넣어볼게요. 듀레이션과 이징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쳐봅시다. 여기에 쓸 수 있는 거 저는 뭐 쓴다고요? 듀레이션과 그리고 이징을 쓰겠대요. 자, 그러면 다 합체를 해볼까요? 다시 와서 애니메이트의 문법이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그러면 넣어봅시다. 대상은 누구요? 박스라고 해줬고 애니메이터하고 그 뒤에 키프레임스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키프레임스는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대로 붙었습니다. 옵션은 어떻게 들어온답니까? 이렇게 들어온대요. 다 합체하고 있습니다. 속성과 합쳐서 우리 뭐 바뀐다고요? 이거 우리 인간이 보기 편하게 여기서 엔터 할 겁니다. 인간이 보기 편하게 여기서 엔터를 합시다. 여기도 인간이 보기 편하게 여기에서 엔터를 할게요. 이렇게 엔터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보기 편할 거 아닙니까? 레프트 값을 바꾸겠대요. 레프트 값을 0에서 레프트 값을 아이고 중간에 빠졌네. 레프트 값을 200 픽셀이라고 해볼게요. 0에서 200 픽셀 전체 길이 duration 2초 이징 넣어볼게요. 이징은 뭐 is in, is out 뭐 그런 거 기본값 쓸 수 있으니까 저는 끝이 느리게 하고 싶으니까 is out
is in이라고 할게요. 초반이 느리게, 끝이 빠르게. is i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박스에 애니메이트해서 해보면 어때요? 2초에 걸쳐서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CSS의 모처럼, CSS의 애니메이션처럼 다시 되돌아오고 있어요. 저 애니메이션을 채우는 모드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여기 다시 보시면 뭐를 적을 수 있냐면 fill 모드를 적을 수 있어요. fill. 기본 값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진행 방향에서 멈추고 싶은 거란 말이죠.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멈추고 싶으면 forward라고 해주면 된답니다. fill 값을 forward. 하나 더 있어야 되네. fill 값을 forwards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저장하고 보시면 저렇게 해서 멈춰 있어요. 조금 더 동적으로 움직이게 시간을 좀 줄일게요. 0.2초. 이징을요, 조금 더 바꿔볼까 합니다. 이징은 약간 더욱 동적으로 보이게끔 우리가 지정한 것보다 살짝 넘쳤다가 들어오는 걸로 하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 봅시다. 이징스넷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이징스넷 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징을 찾아올게요. 저는 끝부분에서 넘쳤다가 오게 하고 싶거든요. 요거 찾으셨어요? is out back. 클릭했을 때 큐빅 베이저가 있나 볼게요. 네, 속도 모델의 큐빅 베이저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넣읍시다. 요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어요? 됐나요? 확인해 볼까요? 자, 새로 고침하면 어때요? 내가 지정한 위치보다 넘쳤다가 들어옵니다. 덜컹하는 느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확인됐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갔다가 다시 뒤로 온단 말이죠.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조금만 0.5초라고 해볼게요. 됐나요? 이렇게 줄이자. 0.4초. 저걸 뭐로요? jQuery 애니메이트로 하겠대요. 오케이. 다 주석 처리할게요. 모두 주석 처리. 저걸 jQuery로 해봅시다. 변수 정하는 것부터 다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부터 그대로 잡을게요. 변수명 const box는 사실 뭐 변수로 할 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얘를 한 번이라도 덜 찾게 이렇게 변수를 잡읍시다. 여기 애니메이트 문법, jQuery의 애니메이트 문법 정리 주석으로 해보겠습니다. 대상이 있고요. 애니메이트하고 여기다가 속성, 값,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바뀌는 걸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 뒤에다가 뭘 넣을 수 있냐면 시간 넣을 수 있고요. 이직 넣을 수 있고요. 다 끝난 다음에 종료되면 이 애니메이트가 다 종료되면 그때 할 일도 추가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트가 종료되면 할 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할 일도 추가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살을 붙여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기본값은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까지만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레프트 값이 바뀌는 거라고 했으니까 써봅시다. 대상은 박스고요. 애니메이트 해서 레프트 값이 몇으로 바뀐다고요? 200픽셀로 바뀐답니다.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프트 값이 200픽셀로 바뀌는 뭐야, 시간 안 줘도 되는데 잠깐만, 왜 안 나오니? jQuery 로드 합시다. 지금 거도 잠깐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에러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날까? 제 화면 기준으로 몇 번 라인에서 에러가 날까요? 그렇죠, 13번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이런 문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솔을 보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보실 겁니다. $사인이 뭐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 브라우저가 해석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도대체 이 문법은 어디서 나온 문법이냐? 제 변수니? 그런 거 정의된 적도 없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걸 쓸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로드돼 있어야? jQuery 라이브러리가 로드돼 있어야. 자, jQuery 라이브러리 이번에는 CDN에서 가져와 볼게요. CDN.js에 가서 뭐 릴리지스 거기서 가져와도 되지만 그거나 똑같이 생겨 먹었지만 이번에는 CDN에서 빌려오도록 해볼게요. CDN.js에 들어가 주시고요. 거기서 jQuery라고 검색해 봅니다. jQuery. 그래서 첫 번째 검색 결과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압축되어 있는 버전 쓰면 되니까 여기에 코드 클릭해서 요거 클릭해서 코드 카피할까요? 그걸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우리 스크립트 위에 넣어야지. 이거 이렇게 넣어주세요. 스크립트 위에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스크립트 위에 이거 순서 바뀌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로드돼 있어야 여기에 쓴 우리 jQuery 문법을 얘가 뭐 해주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는 only 3개뿐이 없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이니 지금처럼 jQuery니 뷰 문법이니 브라우저는 1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로드했으면 당연히 이제 작동을 하겠지?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 가 있어요. 확인됐어요? 다시 스크립트 좀 볼까요? 스크립트.js 보고 있고요.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굉장히 쉽게 처리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랑 비교해 보세요. 자바스크립트랑 비교해 보면 아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시작 값이 반드시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도 돼. 끝값만 적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아까 시간을 반드시 적어줬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안 적었어. 안 적어도 기본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문법이 나오면 시간을 어떻게 들이시냐면 이거 원래 얘들 문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애니메이트에 jQuery API라고 검색해 봅니다. 애니메이트하고 jQuery API 얘들의 공식 문서를 볼게요. 구글링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더라 라고 해서 그냥 쓰고 넘어가시면 안 늘어요. 항상 원본을 한번 보자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 공식 문서에 보면 애니메이트하고 가로 안에다가 인수를 이렇게 쓸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에서 뭐냐면 이렇게 대괄호가 없는 건 필수예요. 프로퍼티즈는 필수라고. 어떤 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건 필수. 뒤에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건 다 뭐예요? 옵션. 안 써도 기본값이 발현되는 거.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건 다 옵션이라고요. 자, properties 어떻게 적는 거래요? properties에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CSS의 property를 적는 거래요. property와 value.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썼죠. 좀 전에 값에다가 property와 value를 넣었다고. 첫 번째 인수로 property와 value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기본값이 뭐랍니까? 안 써도 0.4초래. 그래도 우리가 안 썼던 거예요. 써봅시다. 써볼게요. 여기에서 두 번째 값이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0.4초. 조금 더 느리게 할까? 0.5초라고 써봅시다. 두 번째 자리가 시간 자리였고 안 쓰면 0.4초라고 했는데 썼습니다. 0.5초라고. 그 다음 자리가 뭐래요? 이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징도 옵션이었어요. 이징을 보면 이징도 기본값이 뭐랍니까? 스윙이래요. 스윙은 뭐냐면 속도 모드에서 이게 등속입니다. 쭉 등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스윙은 여기에 살짝 완급이 있어요. 초반이 살짝 느리고 중간에 살짝 빠졌다가 끝이 살짝 느린 그게 스윙이에요. jQuery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뿐이 없습니다. 스윙과 리니어뿐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값이 스윙인데 등속이라고 리니어라고 해볼게요. 리니어 문자니까 리니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하면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여러분 고침해봤어요? 그러면 마치 기계처럼 등속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뭘 할 수 있다? 얘도 할 수 있다. 종료되면 할 일을 넣을 수 있대요. 종료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되 크기를 확 줄였으면 좋겠어. 종료되면 할 일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공식 문서에도 보면 얘가 펑션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잘 모르겠으면 밑에 예시가 있어요. 밑에 예시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애니메이트하고 속성값하고 여기 뒤에다가 펑션에서 뭐예요? 애니메이션이 컴플리트 되면 할 일을 여기에 적을 수 있대요. 우리도 적어볼까요? 여기 자리에다가 뭘 적는답니까? 펑션 이렇게 해서 적을 수 있대요. 리니어 다음에 뭘 넣을 수 있다? 끝나면 할 일도 넣을 수 있다. 끝나면 저는 얘 크기를 다시 줄이고 원 위치 레프트 값을 바꾸고 싶어요. 적어볼게요. 자, 할 일 커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고요.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누구를 바꾸겠답니까? 똑같이 박스를 바꾸겠대요. 박스에 애니메이트를 또 이용해서 얘 값이 바뀌는 과정이 보고 싶은 거니까 레프트 값을 0으로 할 거고요. 시간은 0.2초라고 해볼게요. 레프트 값을 0으로 저는 뭐도 바꾸고 싶냐면 위드 값도 바꾸고 싶어요. 위드를 50픽셀로 줄이고 싶습니다. 너비만 줄여볼까?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봅니다. 쭉 갔다가 다시 0.2초에 걸쳐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끝나면 할 일이 없었는데 jQuery는 그것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겠고요. 얘를 앞서 우리 애니메이트의 문법과 1대1로 매칭되게 조금 더 바꿔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아까 얘 보면 옵션이 중괄호 안에 듀레이션 뭐, 이징 뭐,
feel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얘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얘도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이거 주석 처리할게요. 이렇게 주석 처리합니다. 주석 처리하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박스에 애니메이트 하고 큰 구조는 여기에 CSS의 속성 값이 이렇게 오는 거였고 두 번째도 이제 옵션을 넣겠대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큰 구조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레프트 여기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넣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서 엔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해서 원래 얘가 무슨 값이었죠? 듀레이션이었습니다. 듀레이션에서 값이 500이란 얘기고 얘가 뭐였죠? 이징이었어요. 이징이 리니어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여기 공식 문서를 보면 저게 뭐라고요? complete라는 속성 안에 있어요. 그러면 complete라는 거 안에 펑션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한 거 복사해서 이제 여기 넣을 거예요. 여기 펑션부터 어디까지? 여기 펑션 여기까지요. 그거를 복사해서 여기 complete에 넣었어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은 완벽하게 똑같은 거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케이스에선 여러분은 이렇게 속성 값을 분리했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이어 쓰는 게 제일 쉬워요. 끝나고 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 됩니다. 이징이나 시간도 기본값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만 쓰면 돼요? 여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을 바꿀래. 이징도 바꿀래. 끝난 다음에 뭐도 더 하고 싶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어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에 더 있지만 그건 어차피 예제를 하면서 볼 거니까 다음으로 넘겨놓고 애니메이트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답니다. 복습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인덱스 HTML입니다. 여기에서 H2 뭐 타이틀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H2 타이틀이라고 해주시고요. 스크립트에다가 지시사항을 드리겠습니다. H2 제목의 폰트 사이즈를 100픽셀로 커지는 게 100픽셀로 커지는 과정이 2초에 걸쳐서 등속으로 작성해 보시겠습니까?